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김성민입니다. 최근 세계 경기의 지표가 줄줄이 하락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호황기를 이어오던 글로벌 경제가 고점을 찍고 꺾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위축이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 또한 큰 상황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글로벌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는 53.1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에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PMI는 5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그리고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아직 경기 위축까지는 아니지만 확장 흐름은 확실히 꺾였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입니다. 한편 증시에서도 낙관론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던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의 산업평균 지수는 지난 1월 26일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에 기세가 꺾이면서 3월 중순부터는 25,000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피 시장에서도 연초 3,000선 바라보던 분위기는 한풀 꺾였습니다. 최근 2,400대 중후반에서 2,500대 초까지 맴돌면서 큰 오름세는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역시 경기 확장세의 후반부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 심리 위축과 선행지수의 반락 등 글로벌 경기의 회복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경기 고점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발 통상전쟁이 관세 보복전을 부르게 되면 교역이 축소가 되면서 생산과 소비까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는 미국이 철강 제품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그리고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즉각 대응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농축산물과 공산품에 고유 관세를 매기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우려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경기 모멘텀의 둔화가 경기 침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은 시기상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향후 경기 지표의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잡히는가를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 수립하라는 조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승 개장했지만 이내 방향을 틀었던 코스피 오후까지 하락하다가 현재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시기 전에 먼저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효미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미입니다. 네, 먼저 오전 구간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440선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880선을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63포인트 오른 2450.39포인트에 개장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오전 동안 내림세 보였습니다. 의료정밀과 통신업 그리고 의약품은 오름세였고요. 비금속 광물과 기계 등이 내림세 보였던 오전 시장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 그리고 포스코 등은 오름세였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내림세 보였던 오늘 오전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남북 경협주들은 오히려 하락세 보였던 오전 시장이었습니다. 이벤트 날짜가 다가오면서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탓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 테마주로 거론되고 있던 부산산업은 장 초반 11.76% 정도까지 낙폭을 보이면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14% 가까이 하락한 것을 고려해 보면 이틀 새 20%나 넘게 빠진 셈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에코마이스터와 대아TI 그리고 대우AL과 푸른기술 등 다른 철도주들도 동반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들 종목은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몇 배로 급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4.27포인트 올라주면서 881.71포인트에 개장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오전 동안 내림세였습니다. 방송 서비스와 반도체 그리고 화학 등은 오름세였고요. 인터넷과 비금속 등은 하락하는 모습으로 오전장 보냈던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파라다이스가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개발에 투자한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세 가져갔습니다. 어제였죠. 파라다이스는 주주 배정 방식 유상증자 결정한다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창솔루션이 액면 분할 결정 소식에 강세 보였던 오전이었습니다. 대창솔루션은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고 주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100원까지 분할하기로 했다고 전날 장 마감 후에 공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 구간 우리 시장 모습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오전 구간에 어떤 종목들 눈에 띄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6종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가지 종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영종도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에 550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강세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종속회사인 파라다이스 세가사미가 시설 자금 1,0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습니다. 보통주 1,000만 주가 주당 10,000원에 새로 발행되는데요. 파라다이스는 이 가운데 550만 43주를 550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별도로 공시했습니다. 자본 취득 후에 파라다이스의 파라다이스 세가사미 소유 주식 수는 3,857만 주가 됩니다. 파라다이스는 인천 영종도 복합 리조트 1단계 2차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파라다이스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5.31% 상승했네요. 1,000원 오른 19,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SKC 코오롱 PI입니다. SKC 코오롱 PI가 PI 필름 수요 확대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PI 필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며 SKC 코오롱 PI는 가동률 100%인 상황에서 재고분까지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I 필름은 연성 회로기판 소재로 최근 방열 시트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어 작년부터 프리미엄 스마트폰 성능 고도 화로 발열을 최소화할 필요가 커졌다며 PI 필름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SKC 코오롱 PI 방열 시트용 PI 필름 매출액은 지난해 749억 원에서 내년에는 1,346억 원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SKC 코오롱 PI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8.1% 상승했습니다. 3,800원 오른 5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애경산업입니다. 애경산업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애경산업은 오늘 오전 한때 전장 대비 3.97% 오른 62,800원까지 뛰며 지난 3월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31일 55,900원까지 오른 뒤 나흘 연속으로 최고가를 새로 썼는데요. 애경산업은 최근 화장품 사업의 비중을 늘리면서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종의 한중 관계 개선 등에 따라 업황 회복이 전망되면서 애경산업도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애경산업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4% 하락하며 파란불 켰습니다. 2,800원 하락한 5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특징주는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인텔리안테크가 해상용 안테나 시장 경쟁력을 통한 실적 성장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연구원은 글로벌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에서 지난해 기준 41.8%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인텔리안테크는 2022년 매출 목표를 3천억 원으로 제시하며 2022년 매출 청사진으로 기존 해상용 안테나 부문만으로도 2배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해상 안테나 부문의 성장과 함께 육상 및 항공으로까지의 사업 영역 확대를 계획할 것이라며 방산용으로는 육상에서 사용될 안테나는 이미 구체적인 진행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더해 모바일과 건물, 집 등에 공급될 안테나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올해 추가적인 매출 성장과 함께 수익성 개선까지 가능할 전망이라며 중기적으로 방산, 집, 항공 등 안테나 공급 영역이 확대되면서 가파른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인텔리안테크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9.24% 상승했네요. 1,400원 오른 16,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는 넷게임즈입니다. 넷게임즈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넷게임즈가 개발하고 넥슨이 퍼블리싱하는 오버히트가 5월 29일 일본 출시 이후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오버히트의 앱스토어 매출 순위는
애플 17위, 구글 2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순위도 출시 이후 최고로 애플 1위, 안드로이드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연구원은 일본 내에서 20위권을 상회할 경우 일매출을 2억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며 또 이를 감안했을 때 2분기 이후 실적은 다시 성장하는 모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작인 히트가 일본에서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지난해 11월 한국 시장에서도 초기 매출이 양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앱스토어에서의 현재 매출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넥슨코리아가 넷게임즈의 지분 48%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변경될 예정으로 퍼블리셔인 넥슨과의 시너지가 기대되며 또 향후 글로벌 출시와 추가 신작 라인업 출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에 넷게임즈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7.1% 하락했습니다. 1,150원 내린 15만 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SKC입니다. SKC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SKC의 전방산업 성장 및 증설 효과가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연구원은 SKC의 산업 소재 부문은 지난해 대비 큰 폭의 수익 증가가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구조조정을 진행한 SKC의 일회성 비용이 제한되고 또 SKC 하이테크 앤드 마케팅의 통합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PET 필름 업황은 급격히 개선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증설 제한으로 점진적인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렌 옥사이드의 가격은 견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 환경 규제 확대로 인한 중국 염소법 프로필렌 옥사이드 가동률 감축 및 원재료 가격 상승에서 기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SK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4.58% 상승했습니다. 1,800원 오른 4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전장 지수 흐름과 함께 특징주까지 정리해 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상승 개장했지만 하락 전환하면서 2,440대 중반에서 움직였던 오늘입니다. 오후 들어서는 상승으로 방향 틀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0.26%가량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2,453.64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파란불 켰습니다. 0.2%가량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해주고 있는데요. 875.66포인트 보여주면서 파란불 켜고 있는 코스닥 시장 모습입니다. 네, 오늘 양장 지수 흐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업종별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승세 큰 업종들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건설업종이 2.51%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주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계룡건설이 6.69% 올라주면서 6%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9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33,3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우건설입니다. 5.66%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5%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빨간불 켜면서 좋은 흐름 타고 있는 건설주들입니다. 대우건설 현재가는 6,53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정밀업종이 2%가량 올라주면서 2%대의 상승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KC텍이 오늘 강세입니다. 6.64%가량 올라주면서 7% 가깝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실적 보여주면서 오늘 상승세 지속해주고 있는 KC텍입니다. 현재가는 24,9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0.89%가량 올라주면서 1%대 가까운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시멘트가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5.16%가량 올라주면서 5%대 초반에 강세 흐름 시연하고 있고요. 3,4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71,2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현대시멘트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하락세 큰 업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업종이 현재 구간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이 0.84%가량 하락하면서 하락폭 가장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한국프렌즈가 2.86%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오후장 보내고 있습니다. 6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2,03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1.73%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역시 파란불 켜고 오후장 보내고 있습니다. 4,000원 정도 주가 내렸습니다. 22만 6,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미포조선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오후장 보내고 있습니다. 1,700원 정도 주가 낮아졌고요. 92,7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혼조세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 모습입니다. 하락세 큰 업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업종이 현재 4.88%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5% 가까운 하락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카페24가 현재 7.88%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8%대에 가까운 낙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3,9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16만 2,3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예스24가 오늘 4.05%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낙폭이 다소 깊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25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5,93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송 부품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가량 주가 내리면서 4.5% 주가 빠지는 모습으로 현재 구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종목이 9.37%가량 주가 빠지면서 9%대 초반의 약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1,5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현재가 11만 4,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운송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6%가량 주가 하락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성 TNS가 약세입니다. 5.09%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5%대 초반의 파란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225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4,58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세 큰 업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까지 한번 함께 보실 텐데요. 2.09%가량 주가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고 오전장 보내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KMH 하이텍이 현재 28.31%가량 올라주면서 매우 급등하고 있습니다. 31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41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페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61%가량 주가 상승했습니다. 현재가는 1,950원을 보여주면서 빨간불 켜고 오늘 오후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양장 업종별 흐름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이 홀로 952억 원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5억 원 그리고 898억 원 동반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이 홀로 252억 원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84억 원 그리고 78억 원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입니다. 개인이 오늘 강한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2,898억 8계약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816계약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홀로 2,881계약 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우리 시장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시간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남강토건은 횡성군 의파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5일에 공시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이고 계약 금액은 356억 1천만 원 규모로 최근 남강토건 매출액 대비 약 30% 수준입니다. 이번 계약 기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계약은 2018년 6월 4일에 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강토건의 2018년 판매 공급 계약 공시는 총 7건, 누적 계약 금액은 약 2,478억 원입니다. 발표된 공시를 종합해보면 2018년 누적 계약 금액은 회사 매출 규모의 214.4%에 해당합니다. 키위미디어그룹은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58억 원 규모의 데코애니 전환사채를 매각한다고 5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자기 자본 대비 9.3%에 해당합니다.
데코애니는 G2 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운영자금 1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습니다. 주택 발행가는 689억 원이고 발행 예정 신주의 수는 약 145만 주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22일입니다. 유니테스트는 SK하이닉스와 182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판매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5일 공시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남광토건입니다. 네, 남광토건 현재 전일 대비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57% 하락한 2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키위미디어그룹입니다. 2.91% 상승하며 빨간불 켰습니다. 16원 오른 5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코엔입니다. 전일 대비 2.03% 하락했습니다. 773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유니테스트입니다. 전일 대비 4.02% 상승했는데요. 750원 오른 1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S넷은 주식회사 동행복권과 468억 원 규모의 복권사업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를 계약했다고 5일 공시했습니다. 참 엔지니어링이 중국 업체와 27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공시했습니다. 미원홀딩스는 김정돈 회장의 장남 태준 씨가 회사 주식 9,70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5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14.33%에서 14.74%로 늘어났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해외 업체와 자동차용 라이선스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9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의 9.49% 규모입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S넷입니다. 전일 대비 0.19% 하락했습니다. 5,2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참 엔지니어링입니다. 0.26% 상승하며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5원 오른 1,9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원홀딩스입니다. 0.23% 하락하며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00원 하락한 4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테크놀로지 3.26% 하락했습니다. 65원 내린 1,9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 호가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전해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마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현재 LG유플러스가 0.4%가량 빨간불 켜주면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2,500원의 현재가 보여주면서 폐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54%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으로 장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3,000원 정도 전일 대비 올랐고요. 12만 1,0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현대중공업 종목입니다. 한편 우리은행은 0.94%가량 올라주면서 1% 가까운 상승 흐름 역시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50원 정도 주가 올라주면서요. 16,100원의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는 우리은행 종목입니다. 세진중공업은 2.06%가량 올라주면서 2%대 초반의 강세 흐름으로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9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4,700원의 마감 예고하고 있는 세진중공업 종목입니다. 대상 종목도 오름세로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0.55%가량 빨간불 켜주면서 폐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7,400원을 보여주고 있는 대상 종목이었습니다. 대형 포장도 강세입니다. 1.8%가량 올라주면서 2% 가까운 상승 흐름 속에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7원 정도 소폭 주가 올랐고요. 961원의 현재가 보여주면서 폐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하이텍이 오늘 1.38%가량 하락하면서 하락장 속에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70원 정도 소폭 주가 하락했고요. 5,000원의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는 성우하이텍 종목입니다. SFA는 오늘 상승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2.34%가량 빨간불 켜면서 오늘 상승장 마감 예고하고 있는 SFA 종목입니다. 37,200원의 현재가 보여주면서 폐장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휴비치는 3.75%가량 올라주면서 4% 가깝게 상승하는 흐름 타고 있습니다. 4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2,450원에 오늘 장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컴퓨터도 강세 흐름 속에 장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1.52%가량 주가 올라주면서요. 3,665원에 장 마감 예고하고 있는 한국컴퓨터 종목이었습니다. 솔브레인도 강세 보이면서 장 닫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4.12%가량 올라주면서 4%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솔브레인 종목이었습니다. 쌍용정보통신도 강세 흐름 속에 장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0.32%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941원에 장 마감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87,700원에 오늘 장 마감하고 있는 이오테크닉스 종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네, 2018년 6월 5일 화요일 국내 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 업종별 흐름, 수급 흐름 또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가오고 있는 미 연준의 FOMC 회의에 대한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사흘 연속 상승하면서 2,450선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유로존 정치 리스크와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의 확대로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강조하기보다는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 유지와 더불어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무역 이슈 또한 지나친 우려는 지양해야 한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로존의 정치 리스크와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재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 지표가 견조한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까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종합해 봤을 때 6월 FOMC에서 금리 점도표는 중간값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금리 인상 가속화 시그널로 연결지을 필요는 없을 전망입니다.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 유지와 더불어서 시장 안정에 무게 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 이슈에 대해서 신중하되 지나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지난 1일 EU에 대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강행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예견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미중 간 무역 갈등 재현이라고 짚어준 전문가들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무역 협상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 부과 선언하면서 이에 중국도 보복 대응을 경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협상 스타일이 몰아붙이기와 수위 조절을 병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산 수입품 목록이 확정될 오는 15일 이전까지는 타협이 이어질 전망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마쳤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0.25% 상승한 2,453.76포인트로 장 종료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반면 약보합권에서 장 마감했는데요. 0.03% 하락한 877.16포인트로 장 종료했습니다. 이어서 마감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913억 원 그리고 222억 원 동반 매수하며 장문 닫았고요. 이어서 기관이 홀로 1,303억 원 팔며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이 147억 원 홀로 매수하며 장문 닫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억 원 그리고 38억 원 동반 매도하며 장문 닫았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각각 2,731계약 그리고 773계약 동반 매도하며 장 종료했고요. 이어서 외국인이 홀로 2,588계약 사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마감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 오늘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빨간불 많이 보이면서 장 마감 지은 코스피 시장 모습입니다. 건설업종이 2.69%가량 올라주면서 3%대 가까운 상승폭 시현해주면서 장 닫았고요. 의료정밀업종이 2.07%가량 올라주면서 2%대 초반의 강세 흐름으로 장 닫았습니다. 비금속 광물업종도 오늘 강세였습니다. 0.94%, 1%대 가까운 업종지수의 상승을 시현해줬습니다. 은행업종은 0.61%가량 올라주면서 0.5%대 넘나드는 강세 흐름 시현해줬습니다. 하락세 큰 종목 업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업종이 오늘 하락했습니다. 운수장비가 0.86%로 파란불 켜면서 장 닫았고요. 의약품업종이 0.39% 내리면서 장 닫았습니다. 운수창고업종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0.39% 하락하면서 장 닫았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 큰 업종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반도체 업종이 2.2%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으로 장 닫았습니다. 출판 매체 업종도 빨간불 켜고 장 닫았습니다. 1.89%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폐장한 출판 매체 업종이고요. 섬유 의료 업종도 1.9%가량 올라주면서 2%대 가까운 강세 흐름 속에 장 마쳤습니다. 하락세 컸던 업종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업종이 4.64%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시현하기도 했고요. 운송 부품 업종이 4.24% 그리고 운송 업종은 3.33%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성장 기업은 1.61%, 1.5%대 넘는 하락폭 시현하면서 장 닫았던 오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 한번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상승률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퍼스텍입니다. 2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다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29.84% 상승한 6,7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상사입니다. 전일 대비 16.67% 상승했습니다. 6,000원 오른 42,0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C 종목입니다. 8.16% 하락하며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140원 내린 1,575원에 장 종료했습니다. 이어서 한독입니다. 7.54% 하락했는데요. 2,450원 떨어진 30,05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 높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I리소스 종목 1,22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경제 4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다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29.93% 상승하며 3,495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LB세미콘 종목입니다. 18.92% 하락하며 1,470원 떨어졌는데요. 6,3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SM라이프 디자인 종목입니다. 11.44% 하락했네요. 495원 떨어진 3,835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 끝으로 오늘 증시온에어 2부 준비된 순서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휴장일 이후에 7일 목요일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